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고요. 김성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 이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죠. 네네.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면회는 왜 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간적 간다. 고의. 예, 친구니까요. 친구니까. 아니 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개인적으로 간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있을까요? 이거 구분이 되나? 공적인 거하고 개인적인 거하고 지금 상황에서? 안 된다고 조선일보가 얘기했어요 이미. 이 조선일보도 그렇게 오늘 사설에서 썼어요. 그래요? 윤면회 가는 국민의힘 지도부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나. 그렇지. 조선일보도 똑같은 생각이구나. 다른 거는 뭐 다 편들어도 이거는 참아. 네. 왜냐면 대선에서 이길 생각이 없구나. 이런 얘기로 지금 조선일보가 해석을 하는 면회를 왜 거거든요. 가지? 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 말의 포장은 친구입니다만 두 가지겠죠. 하나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것.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권성동과 권영세 같은 사람들이 이후라도 당의 주류로서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장기적 포석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기 가서 이길 거야? 저는 제가 볼 때 밖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내부는 다 알 거예요. 이 게임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그럼 차선을 선택하겠죠. 25%, 30% 아니면 35%까지라도 보수 지지층들을 꽉꽉 결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의 코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들이 존재한다. 여기를 버리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을 계속 볼모로 잘 잡아놔야 소위 시선이 내란 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간에 뭐 진보 대 보수 아니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으로 가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시간을 벌 수 있고 증거 인멸도 되죠. 증거 인멸하면서 내란 공범들끼리 서로 짜고 치고 하면서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겠죠. 저는 뭐 그 정도 상황이라면 이게 훨씬 더 계산이 잘 먹히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여기서 만약에 안 간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너 윤석열하고 손절한 거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지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손절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볼 때 그때부터는 보수의 분열이거든요. 그러네. 예, 그죠? 그래서 대혼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후보지책으로 지금 가는 거고 가서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로 가지만 윤석열이 좀 공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나와서 설명을 할게 이 정도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친구란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친구였어? 뭐 한 친구인지도 기억도 못 한다는데 무슨 친구야. 그냥 친구 먹었겠지. 그리고 체리따봉은 권성동 원내대표만 받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명태균도 다 받았더만요. 체리따봉을? 체리따봉 그렇지, 받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굳이 친구라고 앞세워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건데 결국 윤 대통령한테 손절당했다는 얘기 욕만 실컷 얻어먹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권력 잡으니까 윤석열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낙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대통령도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상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못 돌아오잖아요. 계속 감옥에 있을 확률이 높죠. 예. 뭐 언젠가는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또 꼭 투사해요. 그러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황교안 전 대표 정도 꼴밖에 더 나겠어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최대 잘 되는 게 황교안이네. 뭐 다 동의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정신을 차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냐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증세가 더 심해지는 거다. 이게 저는 문제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조선일보 말씀하셨지만 조선일보가 설을 전후해서 스탠스가 약간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이 설 한 2주, 3주 막 이렇게 이 전에 쭉 오면서는 내란 일보다 이거 거의 신문이 아니라 쓰레기다 이렇게 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들이 무슨 이제 생각을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여론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보면 네. 감지를 하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오버를 해도 이거는 뭐 보수의 결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여론조사상에 뭐 이렇게 뭐 이 숫자로는 나올지 모르지만 바닥 민심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건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모르겠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위 조절을 이제는 하는 듯이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건데 모르죠. 이제 또 상황 지나면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오늘도 사실은 뭐 정신 차려라고는 사설에서는 했지만 기사에서는 또 최상목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최상목은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슬슬 얘기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죠. 그렇죠. 헌법재판관 네, 이야기는. 어쨌든 슬슬 네. 빼는 분위기는 민심이 이게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국민의힘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의 이 체포영장 집행할 때 40여 명의 현역 의원 플러스 이제 일당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육탄 방어를 할 때 그때 쌍건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는 지도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지도부로서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선은 그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은 그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때 뭐 윤석열과 선 긋는 분위기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지만 말이라도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 근데 오늘 뭡니까? 오늘은 자기들이 간다는 거잖아요. 윤석열한테. 그 뭐 사정 변경이 있는 건가 그 동안에? 윤석열한테 간다는 거고 심지어 가서 기자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이 정진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서 가니까 대통령께서 참 이렇게 훌륭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럽디다라고 이렇게 줄줄 얘기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윤석열의 옥중 정치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받았는데 당신들도 그럴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고 그럽니까? 뭐 얘기하면은 또 우리가 전달할 얘기 있으면 전달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윤석열의 옥중 정치에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성 지지층과 그다음에 당내에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이런 기류를 외면하고 갈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스탠스가 적어도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발 뺄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슬슬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증세가 심해진다. 그럼 앞으로 발을 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힘은 망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뭐 무슨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예. 김문수의 15%예요. 상정이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상상은 못했었죠. 어떻게 김문수 같은 인간이 자기가 봐도 완전히 그분데 네. 국민의힘에서 봐도 근데 윤석열이라는 이미지랑 아바타가 딱 되는 순간부터 15%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힘을 확인한 거죠. 그렇다면 이 힘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국민의힘과 국무위원 최상목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일치된 견해는 뭐냐면 이 내란 범죄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아야 된다. 저는 이게 아직 일치된 내부의 공감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수사 형사 재판은 다른 거다. 정치와 막 떠들면서 편을 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는 증거를 가지고 따박따박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내란 특검을 하는 순간 별건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파만파 번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란 특검을 똘똘 막아야 된다. 또 하나는 헌재를 계속 흔들어야 된다.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고 제부터 검찰은 일정하게 가이드가 잡힌 것 같아요. 더 이상 가지 마. 여기까지는 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미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활용하고 수사나 재판 같은 경우는 계속 뒤로 밀게 하는 방식 자체가 자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매우 잔악한 인간들이고 다 모였구나 이렇게. 그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윤석열 정부를 형성을 했구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지리산 가면 많아요. 온 우주의 기운을 혼자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국민의힘이 딱 그런 것 같다. 온 우주의 에너지를 자기네들이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내란에 관여돼 있다. 검찰의 수뇌부, 법무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검찰의 수뇌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도 뭔가 관여돼 있다. 그거를 지금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들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보면 이제 그럴 수 있죠. 내란 공범이 되는 거죠. 내란 공범이 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이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뭐 윤석열 윤석열 권한대행이야.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그러니까 최소한 국가를 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지탱해서
다음번 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하여튼 대한민국이 더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자기 가장 큰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지 않겠다.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우리 사회에 훨씬 더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건 그거잖아요. 검찰 내부에도 윤석열 여전히 동조하는 세력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각 아니나 정부 안에서도 역시 그런 세력들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찌됐든 우리는 무너질 수 없어. 다음번을 생각해서라도 안 무너지기 위한 방법이 뭐야. 이거밖에 지금 공리를 안 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살리겠다, 살리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 심리적인 게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고 무너지지 있다.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거에 튀어나오는 현상이 지지율로 겉으로 숫자로 드러나는 거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이번 사태는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런 경향과 에너지를 계속 갖고 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계속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는 할 그러니까 것 그걸 어떻게 일거에 다 뿌리 뽑겠어. 그러니까 이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하는 망상, 환각에 그러니까 착각에 시달린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나한테 반대되는 누군가는 다 뿌리 뽑고 척결시키고 그렇지. 감옥에다 놓고 벙커에다 집어넣어 버려야지 대한민국이 깨끗해질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하고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는 거를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이걸 아주 그 극명하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옆에서 국민의힘은 방주하거나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담장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다가 그쪽으로 쑥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윤상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윤석열이 재물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김건희의 재물, 희생, 국민의힘의 재물, 국무위원회 재물, 검찰의 재물.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게 윤석열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예를 들면 본인이 혼자 한 거라면 야, 너 왜 그런 걸 혼자 했어, 이 미친놈아 라고 얘기하면서 떨궈내면 되는 겁니다만 예.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다 폭넓게 지금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증거가 걸리기 시작하면 본인이 거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 제물을 바치는 과정들을 다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싹 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고 윤석열 혼자 모르고 헌재에 가서 씩 웃고 앉아 있는 거죠. 본인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업무 복귀. 여기를 살려내는 순간 예. 다 죽어요. 제가 볼 땐. 국민의힘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내버려 둘 거예요. 자기들의 내란 세력만 일부만 남아서 완벽하게 독재적 통치를 하겠죠. 좀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재단 위에 있는 재물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잘 모르고 있다. 나머지는 이걸 활용하면서 향 피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이는 거죠. 김다운님이라는 분이 조기 대선 없어요. 윤통 업무 복귀합니다. 착각은 스픽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뭐 그럴 그렇게 수 있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있구나 실제로. 정말 큰 아니, 깨달음을 무슨-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우주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무지몽매하지 않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누구죠? 그 한국사 강사하시는 분. 전한길. 전한길 씨.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선동을 하고 다닌다던데 그 준비된 영상 같은 게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예. 저는
강의도 저렇게 했나? 저는 안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강의도 되게 저렇게 해요?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아.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저 사람에서 사람이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매우 성공했던 그렇다고 강사가 하더라고요. 계세요. 그래요? 네. 우린 9세대라 가지고 몰라. 아, 9세대니까 이제 저 사람한테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뭐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많이 뭐 아, 저 사람이 공무원도 그것도, 역사, 예, 역사 역사 뭐 강의 이렇게 하는 해야 거예요? 되니까 강의 많이 했다더라고요. 김민환 평론가 혹시 알아요? 공부라는 걸 안 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수십억씩 돈을 나쁜 버는 짓만 사람이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하려면 뭐 인강 이런 거 들어야 되는데 인강이라도 이런 거에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저는 이게 하여간 인강이라는 그 세대긴 거는 그 세대죠. 정보 처리 기사 딸 때 저는 인강. 정보 처리 기사 네. 딸 때. 컴퓨터 이런 거. 네. 아주 유익한 거 딸 때는 이제. 아니 뭐 역사 지식은 뭐 전환기 저 사람한테 결코 밀리지 않을 거라고 뭐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역사를 생각을 모릅니다, 하는데 저는. 네. 전한길 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전한길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가 뭐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제 같은 비슷한 무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 사람 부산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죠. 국회의원 지금이죠. 현역 국회의원이죠. 저 무도한 종북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렸습니다. 본인이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게 이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거 내란 벌인 윤석열이랑 아주 비슷한 생각인데 폭동과 소요를 선동하고 있는 거죠. 박수영은? 박수영이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단하네. 그 박수영이라는 사람은 헌법에 손을 놓고 약속을 한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렇죠. 그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람이고 전환기는 한국사를 강의한 사람 아니에요? 한국사가 뭡니까? 지금 현대사에서 87년도 헌법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가치와 규범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의하면 삼권 분립이 돼 있고 사법 권력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면 따르지 맙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체제를 부정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양도부육이에요 지금 하는 짓거리가. 자기 입으로 강의할 때는 아마 한국사를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 못했을 거요. 이렇게 강의하면 인강은 안 됐지. 많은 사람들이 너 뭔 소리야? 네 말대로 얘기하면 난 시험에서 합격을 못해. 점수를 못 받아. 그렇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답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예, 그리고 하고 있잖아. 자기가 이제 그러잖아. 나 이제 강사 그만둬. 나 돈 벌 만큼 벌었어. 이제 나의 길을 갈 거야라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악마 같은 자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자기에게 배운 학생들한테는 거짓말, 자기 양심과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돈을 벌어놓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난 이게 돈이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서 본성대로 살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게 얼마나 추악한 짓입니까? 근데 이 정도 수준들이 대표 선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이나 어떤 극우 진영 그거는 좀 안타깝네요. 이 정도 선수들밖에 없나? 근데 저 어저께 그 저녁 무렵쯤에 집에 들어가는데요. 네. 집 저하고 그 가로등 하나 정도 차이에 있는 데에서 누가 전화를 막 하고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 그러면서 누군가를 막 설득해요. 설득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자유주의 진영이 이길 것인지 공산주의 진영이 이길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아직도 그래서 막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일전일대 이걸 우리가 이기면은 대한민국의 국군은 거의 창대하리라 막 거의 이 수준으로 막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누군가를. 국군이 완전히 대한민국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말하는데 약간 종교적 색채가 저는 강하게 느껴졌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갔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누군가를 향해서 막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거의 종교화됐구나 지금. 이게 누군가가 세상에 자기 주변에는 다 적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워서 공산주의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현대 우파 포퓰리즘의 특성이라고 제가 음모론의 특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적을 상정해가지고 계속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선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런 자들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국민의 의원들 이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나 혼자 고립돼서 내가 이게 정말 맞는가?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한테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까지 얘기하고 있잖아.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게 두 개다가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늘 당하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주변에 적이 생겨버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구원자가 되는 의식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칼을 막 휘두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에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게 사람의 심리이기도 하고 일종의 권력 현상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징치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으로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언젠간 심판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그렇겠지.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이 만들어 놓은 이 어떤 극우 포퓰리즘으로 빠지게 되는 어떤 그물 자체가 굉장히 저변을 지금 넓혀놨다. 그 생각은 제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저변을 넓혀놨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그물에 딱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로 빠져드는 건 아닌데 이거 굉장히 넓혀놨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를 만났는데 예.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근데 이제 뭐 얘기를 뭐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까 너도 유튜브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 유튜브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 뭐 좋은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뭐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알고리즘으로 떠서 몇 개를 봤는데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 뭐 영상 편집도 뭐 아름답고 그러면서 자기가 몇 개 알려줄 테니까 너도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기술적으로 잘 해라. 그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친구네. 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브인 거죠. 그거 보내준 게? 보내준 게?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보냈다라는 거는 사실 잘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그러네요. 잘 모르는 전도할 거예요. 때 쓰는 방법이에요. 전도할 네,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도 하는 한번 건데. 봐라. 그러네. 전도할 때 쓰는 방법 똑같네. 근데 지금 저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골수 좌파한테 지금 보내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그거 포퓰리스트들의 이 개념의 사슬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반대해야 돼라고 하는 개념의 사슬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중국 반대해야 되고 북한 반대해야 되고 중국과 북한을 반대하려고 그러면은 권위주의, 전체주의를 반대해야 되고 근데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를 한국에서 구현한 세력이 있다. 어떤 세력이냐? 문재인이 했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해야 되고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려면 민주당 반대해야 되고 민주당 반대하려면 민주당이 뭐였냐? 페미니즘을 했다. 페미니즘이 싫으면 여길 또 반대해야 되고 페미니즘이 뭐냐?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걸리면 천재인데? 아니 뭐 하나가 걸리면 예를 들면 내가 살다가 뭐 중국이 싫은 일이 있었다. 뭐 하나 얻어 걸리면 그 그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쭉 다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좀 싫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중국이 싫으니까 북한도 싫고 북한이 싫으니까 문재인 싫고 문재인 싫으니까 민주당 싫고 민주당 싫으니까 페미니즘 싫고 페미니즘 싫으니까 차별금지법 싫고 내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닌다. 차별금지법 이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은 완전히 이제 악마의 법이지 않습니까? 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열심히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됐는데 차별금지법 반대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되면 뭐 반대해야 되냐? 페미니즘 반대해야 되고 페미니즘 반대해야 되면 뭐 반대해야 되냐? 민주당 반대해야 되고 당연히 문재인 반대해야 되고 북한 반대해야 되고 중국 반대해야 되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요런 게 가령 뭐 게임을 하다가 예를 들면은 게임을 하다가 이게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간 게임을 하다가 어떤 그거에 대한 불만을 안게 됐다 또 여기 들어가고 쭉 이게 지금 극우 유튜브 세계관이고 제 생각에 저 전환길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기시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저변 자체를 굉장히 넓혀놓는 작업들 자체는 이 작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작업을 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다. 이 우파 진영이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소위 범진보 진영이 이 연결고리들을 계속 끊어내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은 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골칫거리가 앞으로도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런 것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집단들이 뭐 창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집단들의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몰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이지가 않아. 예?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지금 다 이제 끊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 간에 이제 연관이 잘 안 되잖아요. 연관이 잘 안 되는데. 중국하고 페미니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뭐 그들 사교관에서 가능하지도 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나타나는 양태가 이건 최근 들어서 나타나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훨씬 폭력적이에요. 10년 전보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99 집회가 박근혜 탄핵 때 있었을 때는 이 정도로 서부지법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난동 사건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뭐 이렇게 불리하고 치고 막 때리고 이런 거는 가끔 있었던 거는 같은데 이 정도까지 폭력적이지는 않았거든. 두 개의 그게 연사. 박근혜 탄핵의 교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3주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2016년 여론조사, 2017년인가 6년인가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소위 공화당 지지층 중에서 힐러리가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41%라고 나왔다 그랬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론조사해 보면 악마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재명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재명은 절대 그리고 안 돼. 악마와 같은 형태가 돼 있는 그렇지. 거죠. 그럼 계속 주입된 효과인데요. 또 하나가 2017년과 2023년도에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전 세계 3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딱 놓고 보면 2017년에 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12%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군사 독재, 군부 독재가 필요하다는 게 5%가 늘어납니다. 이 자체는 소위 이 한국 사회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구구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유권자층들이 2010년대 중반부터 그 이후에 급속하게 보수화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저는 보수층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위 자기들은 체제를 지킨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죄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의회를 공격해가니까 의회를 공격해버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의회 공격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공화당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균질화돼 있어요.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체제 파괴적이란 말이죠. 근데 보수라는 거는 체제를 온전하는 집단이잖아요. 여하튼 간에 입법, 사법, 행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게 보수 집단의 원래 의미고 그리고 원래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해왔거든. 그러니까 이회창을 보시면 딱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한국의 보수 집단이 이상하게 돼버렸다. 이게 보수도 아니고 이상한 집단이 된다는 게 자꾸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 마포에서 만두를 먹는데 국회의원들 다 싹 잘려버렸으면 좋겠어.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윤석열의 생각이거든. 근데 그거를 민주당만 이 말은 못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180명만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요 말은 못하니까 국회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름의 이제 본인이 논리가 있는 것 같잖아. 논리가 있는 것 같아. 국회는 야, 이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박정희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거 뭐 군소리 안 하고 그냥 탁탁 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토론하지 말고 토론하지 야당 딴지 말고. 걸지 말고 이런 거죠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자꾸 논리는 어디다 갖다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어막은 그 정도로 국회 해산하자는 게 그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아까 박성 의원 얘기도 했지만 제2의 6.25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지. 지금 보수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게 내란 사태고 내란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정리해가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내란 사태를 내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내란이 아니라 내전이라고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토대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회 불만이 굉장히 많아. 경제적으로도 불만이 많고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이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굉장히 이렇게 허약한 체제, 허약한 상황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근데 국회의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 저들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일거에 자기 모든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없애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게만 하면 그 다음은 나는 굉장히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뭐 일종의 종교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렇지. 그런 논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한창 창궐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서 졌어요. 지고 난 다음에 왜 졌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에 대해서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다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뭐 사람들이 다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쓴단 말이에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슈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을 때 유리창 한 장을 당시에 깨면 이전에는 집 한 채 살 수 있는 가격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사회가 굉장히 허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히틀러나 이런 인간이 딱 등장해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돼서 그런 거야. 저기 너의 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스탈린한테 가 있는 거야. 또는 뭐 유태인들한테 가 있는 거야. 유태인한테 가 있는 거야. 유태인이 사회적 소수자한테. 유태인이 유럽 사회의 기득권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옥죄고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기득권인 유태인들을 다 너무 죽여야 비슷한 돼. 거예요. 지금 극우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까 그 보수라고 하는 개념에서 완전히 일탈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히틀러도 똑같이 그랬어. 처음에 수용소에 가뒀던 사람들은 나 스탈린주의자라든가 아니면은 성소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갖다 가뒀어요. 가두다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유대인까지 다 갖다 가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굶겨 죽이고 병들어 죽이고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뭔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들한테. 이게 훨씬 심각하다고 보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줄타기라는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최상목이 언제까지 본인들이 이제 보수 인척하면서 이 극우화된 자신들의 지지층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꾸 시도를 하네. 자꾸 시도를 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말이죠. 그래서 소탐대실이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헌법재판소 문제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지난주에 그러니까. 계속 헌법재판관들 흔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흔들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렇게 흔들 때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정말로 그 편향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편향된 것이 정말로 어떤 이 헌법재판소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를 애초에 왜 그렇게 구성을 합니까? 국회 3명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고 대통령 3명 추천한다. 애초에 왜 그렇게 구성을 합니까? 다양한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와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보조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세상에 성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신으로부터 태어났어? 세상에 어디 성향이 없는 사람이 아니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누군가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어떤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떤-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성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아니 종교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 네. 그 유일신이 예. 유일신의 자기가 후손이고 에이? 그리고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아주 순결한 상태가 된 아이 그 거지. 신성모독이지 그거는 신성모독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네.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순결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그렇지 악인 거지. 모든 사람은 평양돼 있죠. 예, 근데 직업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성향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재판관들이. 그래서 예. 이 각각의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예. 또 무슨 뭐 예를 들면 이 재판관들이 추천이 될 때 사상 검증을 해가지고 반드시
반드시 진보 3, 중도 3, 보수 3으로 맞춰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다 보면 보수가 우위인 뭐 헌법재판소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하다 보면 진보가 우위인 헌법재판소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네. 근데 장기로 봤을 때 그게 균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천 원리가 그런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예를 들면 SNS에서 누구랑 친구이든 그리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뭔 상관이야? 팔로잉을 내가 한 10년 전에 했는데 네. 10년 전에 했는데 10년 전에는 그 팔로잉 할 때 계정 이름이 최경영이었는데 네. 10년 후에 내가 팔로잉 하고 뭐 나는 그냥 뭐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10년 후에는 그 최경영이던 계정 이름이 네. 윤석열 탄핵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그렇지.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문영배 재판관 SNS 친구 목록까지 지금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친구 목록까지? 네. 친구 목록에 이렇게 불순한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편향된 사람이다. 이걸 제출을 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까지 시비를 걸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조를 하잖아요, 지금. 동조를 해가지고, 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아주 편향된 사람들이다를 지난주에 막 하면서 심지어는 문영배 재판관이 독후감 쓴 것까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일반 회사에서 독후감 쓰면은 해고된다라고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는 회사들. 제가 장담하는데 블로그에 독후감 썼다고 해고당하잖아요. 그 네. 부당해고입니다. 네. 그거 부당해고고 독후감 써갖고 해고당할 정도면은 일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몇 차례 너는 일을 제발 해라 독후감을 쓰든 뭐라든 좋은데 제발 일을 하라라고 빌고 빌었는데도 안 해가지고 그게 징계 사안이 될 정도가 돼야지 그게 뭐 징계고가 되는 거지. 아무튼간에 문영배 재판관 그것도 아니고 다 설명했잖아요. 이 책은 헌법재판소 도서관에 있는 책이고 이렇게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왜 흔들었는가를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빌드업인 거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마흔여까지 가고 싶은 건가? 그렇죠. 아. 이 세 명보다 더한 사람이 마흔혁이다. 마흔혁 재판관이다. 이 세 명보다 더 악랄한 악마 같은 사람이 마흔혁 재판관이다. 그래서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난주 내내 이 세 명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힘은 무슨 이득이 있는 겁니까? 윤석열한테 이득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 얻는 이득은 끼케야 조기 대선을 가더라도 보수층의 이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이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 재판이 언제 2심 선고가 나오고 이 확정 판결이 나오는가에 대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뭐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정도.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가령 4월 18일 이후에 두 명의 재판관의 이제 그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것들을 미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헛물 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서 도대체 뭘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간 다음에 갑자기 뒤에 가서 급변침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윤석열과 상관없는 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탐 대실밖에는 안 남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거지. 국회의원 뺐지만 안 떨어지면 무슨 일이든 다 지시든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번 총선은 아직 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지지자들 결집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면 다음번 선거는 그 다음에 어떤 판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는 거지 내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 조금 욕먹더라도 보수층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 또 뽑아주면 나 또 국회의원 할 수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이 가능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짓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나치의 독일, 그다음에 문화혁명의 중국, 그다음에 북한.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 나라들의 핵심은 칼 슈미츠가 한 얘기입니다. 정치적 통일이 최고의 통일이다. 그러니까 멸균해야 된다. 우리는 균질해야 된다. 균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통일이다. 정치적 생각이 나랑 다르면 너는 죽일 놈이야. 적이야. 이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탈 털어요. 10년, 20년. 너 예전에 고해수전하라고. 중국 인민재판이 그런 거잖아요. 탈탈 털어서 온몸에 있는 모든 균들을 다 빼고 소위 예를 들면 문화혁명의 가치 하나, 나치의 가치 하나, 북한은 예를 들면 주체사상의 가치 하나
이런 가치로 살아가자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탁탁 쳐놓은 거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기사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최상목이 아니요. 오늘 결정을 오늘 결정을 마흔역 안 한다고? 이게 그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두 가지 효과겠죠. 하나는 뭐냐면 내부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했나? 이럴 수 있겠죠. 이런 아니, 네. 근데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때 예. 안 따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다 정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예, 그 만약에 기사가 그러면은 나왔을 때는.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밝혔다는 얘기는 임명을 하겠다는 그렇지 안 한다. 그렇지. 안 한다. 그러면 최상목이 안 한다. 네. 그럼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할 수 소추로 있는 들어갈 거죠. 수 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인 거죠. 근데 뭐 기사가 떠서, 그러니까 계속 이런 효과를 바라는 거겠죠. 국민의힘 쪽에서 막 공격을 해대는 건 주춤주춤 머뭇머뭇 시간을 뒤로 끌기를 바라는 공격들을 계속 하는 건데 예. 다른 데는 계속 주춤주춤 했었거든요. 근데 헌재만 유독 주춤거리지 않고 지금 앞으로 쭉 갔던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사법적인 질서를 누가 지키고 있느냐? 헌재가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 고려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한 발 한 발이 얘를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그게 헌법 질서인 거예요. 그렇지. 헌법적 판단을 하라는 거야. 이런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걸 판단해 줘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을 수호해 줘. 위헌심판도 헌법재판소가 해. 국가기관 간에 권한쟁의가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다른 거 흔들리지 말고 이것만 해. 라고 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안 해. 그럼 다 그만둬야지. 아니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지 사실은. 근데 헌정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헌정 질서를 가지고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기관인 거고 사법부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둘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법률적 검토라든가 증거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지난하고 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또 3심제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걸 가지고 그냥 헌법재판소를 끌어들여서 헌법재판소마저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거꾸로 말하면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에 제2내란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도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주진우 의원 얘기도 했지만 이해를 검사 출신이잖아요. 윤석열 옆에 있었잖아요. 법률 비서관을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다 부정해. 그렇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는 주진우도 그렇고 검찰의 행태도 그렇고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 이상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안부 장관 그 사람은 이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뭔가 옹호를 하고 있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또는 뭔가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조작질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마치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객관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계엄이라 할지 이런 것에 관한 판단은 또 유보를 하고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진이랄지 권성동이랄지 이런 인간들 특히 이제 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만은 추경호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이제 추경호는 어디로 사라졌냐고.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면은 헌법재판소 법에 써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했을 때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그 각 단체 또는 기관이 헌법재판소 결론에 기속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지 않고 무슨 법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법제처나 법무부한테 내가 물어볼게 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다만 최상목 씨는 네. 그런 논리를 달 거예요. 당장 오늘은 안 해도 되잖아. 좀 나중에 할게. 뭐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아주 뺀질거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헌법재판소 결론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판단하겠다라는 건 안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은혁 씨가 과연 그렇게 뭐 편향된 인물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될 정도로 주장하는 게 지금 무슨 뭐 판사 시절에 한 판결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 판결이 무슨 뭐
판결이 잘못돼가지고 무슨 그 판결 잘못한 것 때문에 무슨 뭐 징계를 받거나 했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거 행적, 예를 들면 뭐 인민노련 출신이다. 인민노련 출신인데 지금 지금 기성정치권, 그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기성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지금 한동훈의 책사 노릇하시는 신지호, 그 국민의힘에서 당직 맡고 있는 신지호 씨는 뭡니까? 인민노련 출신이잖아요. 자기네 당직을 맡았던 사람이 인민노련 출신인데 왜 거기 그 당직도 맡는 자기네 당에서는 당직을 맡아도 되고 누구는 헌법재판관 하면 안 됩니까? 인민노련 출신이 문제면. 1인 김문수를 말씀하셔야죠. 근데 김문수는 선의원이 손으로 거긴 또 선의원이니까 나는 거기도 좌파 아닙니까? 전혀 몰라. 좌파죠. 거기 좌파죠? 아니 거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좌파인데 다른 조직이 있었죠. 아니, 그건 좌파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일 죄를 좌파고 사안으로 속죄해줬기 네.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한국노동당 창당 멤버였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노동당은 그 당시에 인민노련 했던 사람들 중에서 합법정당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만든 당입니다. 그 당이 합법정당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만든 당인데 그때 안기부가 아니야 이거는 비합법정당인 것 같아 그래갖고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 심지어는 인민노련 사람들이 탄원서를 냅니다. 탄원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는 무슨 폭력 혁명 노선 이런 걸 다 버리고 비합 노선 이런 걸 다 버리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라고 탄원서를 냈는데 이게 운동권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배신자다라고 해서 그때 논쟁이 벌어져요. 운동권 내에서 왕따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문제 삼으면 웃긴 것이고, 이 인민노련에 3대 거두가 있었습니다. 주대환, 노회찬, 황광우 3대 거두인데 이 중에 주대환 씨가 가장 그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주대환 씨가 윤석열을 네. 윤석열을 사실상 지지했잖아요. 아 그랬었어? 네? 사실상 지지하고 지금 그 하문경 씨 이런 사람들하고 뭐 민주화 운동 동지회 이런 그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언저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문제를 가지고 무슨 뭐 이게 대단한 무슨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무슨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애초에 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하면서 최상목 씨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면서 윤석열의 동조를 하고, 이런 현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내란과 관련된 더 이상의 어떤 수사 내지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잡히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부권도 행사하고, 그래서 거부권도 생트집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는 분명히 추천권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추천권과 관련된 문제를 민주당이 양보했더니, 애초에 위원도 아닌 것을 위원이라고 자꾸 하니까 그것을 양보를 했더니 지금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애초에 그럼 특검의 필요가 없어졌네요. 이제 윤석열이 구속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은 아니다, 이제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특검 안 하면 안 된다, 이 태도입니다. 동아일보라는 신문도. 동아일보가 뭐 그렇게 양심적인 신문입니까? 조중동의 동인데 예. 동아일보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또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아니, 동결해라고 하니까 뭐 밝혀질 게 근데 진짜 밝혀져야 될 게 너무나 특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주진우 아까 얘기 나왔는데요. 예. 주진우의 얘기가 중요한 건 저는 김주현과 심우정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인 김주현과 심우정 사이에서 오갔던 내용들을 보면, 소위 김주현이 검사장회를 열어달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그건 김주현과 심우정 사이에 지금도 한 라인으로 여러 가지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 검찰이 지금 김성훈 소위 경호차장에 대해서 2번이나 소위 구속영장 청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 다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내란의 순회, 내란의 우두머리이고 이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김성훈이 지금 같이 있으면서 외부랑 연결해주고 있는 일들이 계속 지금 보름 20일 이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검찰은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왜 방조했을까라고 하는 이유, 또 하나는 그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연락이 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내란 범죄에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 하나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검찰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안가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안가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계속 네트워크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비화폰 문제에서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년 근 한 3년 동안에 윤석열
그 검찰공화국의 검찰과 대통령실의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내란 진행 과정에서 벌어졌던 소위 검찰의 행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 전까지 더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는 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란 특검을 하면 분명히 굉장히 국민의힘의 타격 또는 관료들 고위 관료들 장관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날 그런 사실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거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쏙 들어간 김건희까지 그렇죠. 어떤 연관성 그다음에 어떤 동기 이런 부분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듭니다. 카르텔 정점은 예. 검찰이다. 맞아요. 법조인이다. 예. 이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그만둬도 변호사 생활하고 나 정관 다 뭐 정관 예우 받고 다 할 수 있다. 먹고 사는 거 별 문제 없어. 난 그동안에 나를 희생해서 검사를 통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윤석열한테 덕을 봤다. 내가 검찰총장까지 어떻게 올라가겠어? 윤석열이 임명해 줬으니까 내가 올라갔던 거지. 뭐 이런 사고 방식. 그게 얹어져 있으니까 내란 사태 벌어졌고 윤석열이 지휘했다는 거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우린 그래도 윤석열 구속기소로 할 역할 다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는 거는 원치 않아. 맞아요. 이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헌법재판관 얘기에서는 지금 긴시버그 그 미국 그 네. 연방 대법원 예. 그 대법관 예. 그때 퇴임할 때도 그렇고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모든 보수 언론이 얼마나 추앙하듯이 기사 썼어요.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고 미국에서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나 이런 걸 기사로 써가지고 얼마나 좋은 평가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은 조금 진보 성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좌파 빨갱이라고 딱 낙인 찍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걸 자기네들은 아 그건 미국이니까 모든 걸 다 좋게 봐주는 건가 아름다움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건지 자기들은 알겠지 설마 아는데 그렇게 하겠죠?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이 머릿속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마녀 사냥이죠. 그냥 스테레오타입으로 대중들의 고정관념을 이용해서 전쟁이 있었던 한국 전쟁이 있었고 반공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특히 세대들에게 당신들이 그 반대하는 어떤 집단이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사회에 암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상에 물든 인간들이 헌법재판관들 중에도 몇 명이 있으니 그들을 빨리 쫓아내야 한국이 건전한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쭉 해온 한 70년 동안 80년 동안 세내용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근데 그런 얘기에 그치는 거면 그거에 대한 반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겠는데 거기 아주 저질스러운 계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 3명 일단 나쁜 사람 만들고 그다음에 마흔역 임명 안 해도 되는 사람 만들고 이 3명 중에 2명은 퇴임할 것이고 그럼 6인 체제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러네요. 4월 18일이 넘어가면 6인 체제가 되면은 나 권한대행이니까 임명할 권한이 있어. 그렇죠. 대통령 추천 2명 헌법재판관은 나는 임명할 권한이 없어요라고 주장할 겁니다. 최상목이 이제 나는 그럼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지시켜. 그 6명은 심리는 할 수 있지만은 결론은 못 내. 그리고 6명은 심리도 이제 못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왜냐면 그치. 이진숙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네. 6명은 심리도 못 하고 이제 결론도 못 내. 윤석열 탄핵 심판은 결론이 날 수가 없다. 이 상태를 코마 상태를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을. 코마 상태. 네. 대한민국의 헌정을 코마 상태로 만들고 권한대행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대로 가면은. 근데 이제 우리 그걸 이제 망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인용하고 싶지 않은데 예. 정규재 씨가 예. 페이스북에 쓴 글이에요. 보수 일각이 부정선거에 미쳐 날뛰더니 지금은 아예 정신체계 전부가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그러네. 보수가 봐도 저 짓거리를 하는 건 망상을 뛰어넘어서 뭐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저건 인간인가라고 좀 문제되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들은 지금 망상에 빠져요.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헌재 부정을 주장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믿으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헌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자들이 좌파 빨갱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100을 위해서 할까? 아니라는 거죠. 25만. 다 받으면 돼. 25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이 인간들은. 특검도 25%만. 얄팍한 결국은 대선에 관한 계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계산을 갖고 지금 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은 1987년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87년 체제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하려고 한 일은 87년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87년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잖아요. 이건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시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 전모를 다 밝히고 이것을 뿌리까지 다 완전히 확인해서 뽑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명명백백히 기록을 남기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선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특검을 안 하고 지금 예를 들면 재판이니 뭐니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쪽에서 뭘 계속합니까? 수사권이 어쩌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리라는 지금 전제를 놓고 지금 법과제도를 만들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윤석열이 지금 그 빈 구멍을 어떻게든 바늘구멍 같은 데를 다 찾아가지고 문제제기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가 어쨌고 체포영장이 어쨌고 재판 과정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잖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특검을 가지고 남은 부분들을 어쨌든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에 깔끔해지지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특검 안 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그쵸.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수사를 다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령 네. 뭐 과거에 뭐 예를 들면은 손방망이라고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가령 뭐 수사 안 했습니까? 이명박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이 뭐 BBK 뭐 이런 거 그 당시에 이제 손방망이로 그냥 넘어갔잖아요. 누가 넘어갔습니까? BBK 특검 누가 해가지고 손방망이로 넘어갔죠. 윤석열이 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나중에 다시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또 해가지고 결국 다 쓰는 누구 겁니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그 쓰는 거였습니다. 시간 낭비를 그냥 해야 되겠습니까? 특검을 해야죠. 그러니까 5월 전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조기 대선 전에는 안 조기 하겠다는 대선. 거예요. 특검은. 그러니까 모든 절차에 다 흠결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의 전략은 그래야 나중에 부정하기가 쉬워지거든. 그러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예를 들어서 피의자를 앞에 두고 실제로 윤석열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그게 다 공개될 거라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속 입 닫고 가만히 있는데 사실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겠지. 언젠간 또 입 열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도 그런 의지가 부족한 데다가 수사기관들이 그런 기록들을 남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언젠가는 윤석열은 그거 봐.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수사 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것들이 저런 좌파 빨갱이들이 드글드글한 곳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무효야.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알리바이를 지금 하나하나 다 만들고 있는 거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 이들은 나중에 그렇게 될 정권이 겁니다. 예.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제 됐잖아. 이제 재판하고 있는데 뭘 또 해. 이런 거 그대로 수용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예, 거기에 밀리면 안 되고 이건 꼭꼭 진짜 꾹꾹 눌러 쓴 연필을 들고 꾹꾹 눌러 쓰는 글 남겨놓는 것처럼 법적으로 처벌할 반드시 거는 기록으로 처벌하고 다 남겨놔야 한다. 법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일단 내일 헌재부터요. 홍장훈, 여인영부터 시작해서 다 입에서 다 튀어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사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수사가 안 되는 건 나라가 아닌 거기 그럼요. 때문에 저는 네. 형사재판과 헌법의 변론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저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경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련의 정치본색 말씀해 주시면 가입할 때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새 이벤트 혜택 더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최경영의 정치본색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들의 망상을 망상이라고만 하지 말고 대응책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준다. 그렇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준다. 대응책은 늘 우리가 이성적으로 평화적으로 하지만 법대로 할 것 따박따박 절대 지치지 말고 계속 우리가 그냥 한국의 주류 세력으로 계속 그냥 활동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모든 게 시간에 따라서 다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가가지고 뭐 사람들 죽이고 뭐 서부지법처럼 난동 피울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게 이성, 민주, 평화 요것만 딱 지키고 시간이 가면 무조건 이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습니까?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또 한 30년 지나면 또 다른 대한민국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최경영의 정치본색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